네, 안녕하십니까. 직장인을 위한 워드 실무 활용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IT 전문 강사 강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대해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의를 들고 왔습니다. 자, 일단 큰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장인을 위한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는 이 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A부터 Z까지 이런 메뉴에는 뭐가 있어요라는 이런 수업은 아니고요. 직장인들은 항상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회사에서 다루는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나도 이것들을 좀 만들어서 실제로 개인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실 법한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은 1강은요. 저희가 이제 실무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요. 이 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적으로 실습을 할 건데, 실습이라고 하기 조금 이제 좀 그런 게 뭐냐면, 어쨌든 실습이라도 따라하긴 따라 하실 건데, 약간 이 워드를 소개하는 과정을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는 첫 번째가 이게 메인 화면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들을 소개하는 것이라서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일단 오늘 이제 1강에서는요, 이제 기초 설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상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강이랑 3강, 그 다음에 이제 4강이랑 5강, 이렇게 요 4개 강의가 실제로 뭔가를 제작하는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이랑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실무를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제작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강에서는 이제 포미서라고 하는 걸 제작하는 과정을 이제 두 개를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사실은 뭐 두 개를 나눠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진행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하나하나씩의 포미서라고 하는 걸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워드에서는 정말 좀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브로셔라고 해서 이제 홍보 브로마이드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작하는 과정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렇게 5강까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나중에 자신감을 얻고 내가 해야 되는 이제 그 파일에 관련해서 제작하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 6강에서는 이제 별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기타적이고, 그리고 게다가 또 이제 필수적으로 여기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들에 관련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 그리고 약간의 좀 둘러보는 시간, 지켜보는 그런 마지막 강의로서 이제 6강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힘차게 달려보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는 이제 네 번째 단계까지 마지막으로 와 있고요. MS 오피스라고 하는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 안에 있는 이 워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첫 번째는 엑셀부터 해서 파워포인트 이제 한글과 컴퓨터 안에 있는 저희 나라에서 만든 한컴 워드까지 진행해봤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워드도 마찬가지로 회사는 다르지만 똑같이 문서 작성 쪽 관련한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간에 이제 MS 오피스 요즘에 버전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요. 헷갈리는 말들이 많아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기도 할 거고, 이 워드랑 한글에 대한 차이점도 제가 분명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일단 먼저 들으시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샘플 폴더에 보시면은 이런 이제 강의 부연 설명 메모장 파일들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메모장 파일 하나 열릴 거고요. 여기다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그 강의 내용에 관련된 것들을 좀 정리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죠. 저희가 이제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는 용어는 실제로 문서 작성과 편집을 위한 용어를 이제 워드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넓게 보면은 이제 워드 프로세서라는 용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 파생되는 이제 종류가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배우려는 이제 MS 워드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라고 하는 회사의 이제 한컴 오피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한컴 오피스에 있는 이제 한글도 있고, 굉장히 문서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앱들은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 저희는 이제 이 MS 워드를 좀 배우려는 거고요. 실제로 이 MS 워드에서 이 MS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워드라고 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이 워드를 딴 거겠죠. 저희 나라는 한글을 딴 거고요.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요즘에는 옛날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서 작성,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오타 검사, 그 다음에 문법 검사, 이런 것들을 먼저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뭐 이제 그 엔터키를 쳐가지고 이제 문단 잘 나눠서 인쇄까지 진행하는 요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약간 좀 신경을 썼더라면, 요즘에는 실제로 이 워드 프로세서
앱을 이용해서 무조건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고 꾸미는 작업까지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고, 조금 더 플러스 알파적으로 많은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이제 메모장처럼 적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또 꾸밀 수 있다는 것을 또 토대로 워드프레스에서 좀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양대 산맥을 갖고 있는 요런 두 개들을 많이 쓰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그 회사나 이제 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이제 문서 작성 앱들이 있죠.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이제 그 MS 워드와 한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전에는요, 실제로 이제 문제점이 되는 게 있습니다. 회사 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오피스 앱을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로 데이터 관리할 때는 엑셀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파워포인트 많이 쓰시고, 그리고 웃긴 건 뭐냐면 이렇게 쓰시면서 워드까지 쓰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똑같이 엑셀과 파워포인트와 한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웃긴 건 이제 제가 낙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엑셀과 파워포인트까지는 사실 너무나도 이제 너무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또 이제 많이 써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죠. 얘네들은 데이터 관리할 때, 그리고 이 친구들은 뭔가를 발표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상한 건 이 엑셀과 파워포인트는 보통 이제 MS 오피스 프로그램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갈리죠. 저희가 문서 작성하는 곳에서 대해서는 워드까지도 MS 오피스인데 한글은 따로 이제 한컴이라고 하는 저희 나라 만든 회사에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일러주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글이 독보적인 이유가 뭐냐면, 회사가 다른 친구들과 같이 섞여 있어서 호환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월등히 높은 이유는, 이 친구를 아직도 이제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즉은 설계가 저희한테 너무나도 맞춰져 있기도 하고, 단축키나 여러 가지 등등들을 이제 요걸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약간 이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지금 워드도 우리가 인기가 많아지고 같은 MS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이제 연동도 될 텐데, 그래서 워드를 좀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 또는 지금 당장 준비하려고 이제 면접 보고 있는 회사, 이런 기관들을 좀 봤을 때 어떤 것들을 쓰시는지를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듣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현존하는 회사들 중에서는 워드를 또 제일 많이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MS 오피스 안에 있는 이 엑셀과 파워포인트, 그리고 이제 워드의 이 삼형제에 관련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워드는 사실 이제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70% 정도 있는 것 같고, 단점은 한 3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단점, 이 워드에 관련한 단점을 좀 꼽아보자면, 약간 단축키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타 프로그램에 비해 약간 좀 이제 설계 화면이 좀 이제 적응이 조금 이제 낮다라는 둥, 이런 것들이 좀 워드 단점으로서 요즘엔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잠깐 이 워드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면서 요즘과 옛날을 좀 비교를 해서 많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 말 나온 김에 요것도 좀 오해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MS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안 2016 버전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다가, 실제로 요즘에 또 이제 MS 오피스가 2021 버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그 컴퓨터나 노트북에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21 버전이라고 써져 있지 않고, 마치 요거 말고도 이제 365 버전이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차이점은 별거 없습니다. 낙서로만 진행을 하죠. 자, 무조건 21 버전이 최신인 건 맞아요. 근데 얘로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할 때면, 이 친구는 이제 일회성 구매라고 해서 한 약 20만원 정도 돈을 주고 한 번 구매할 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365 버전 같은 경우에는 기반이 21 버전인데 말만 바꾼 건데, 이 친구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즉슨 월마다 다달이 돈을 주고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서 뭘 쓸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고요. 다만 이제 단점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2021 버전 같은 경우에 일회성 구매를 하게 되면은요, 실제로 기초 정도만 사용을 할 수 있고, 업데이트는 지속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365 버전을 만약에 쓰시게 되면은 이제 업데이트가 무궁무진하게 진행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시기 편한 걸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제가 하는 건 전부 다 최신 버전이 2021 버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해봤고요. 잠깐 이제 워드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셨을 경우 제가 이제 누르는 화면과 똑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워드의 제일 첫 화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시면은 이게 홈 쪽이 이제 여기를 말하는 그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새 문서를 눌렀을 때 텅텅 빈 문서 작성, 즉슨 A4 용지 스타일이 가장 먼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열기는 이제 내가 워드 파일을 또 열은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고요. 계정과 이제 계정 인증된 것도 보실 수 있고, 제가 로그인한 것들도 다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정정당당하게 구매를 하셨더라면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이 메인 화면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알려드릴 거는 사실상 크게 없습니다. 제가 진짜로 알려드릴 건 사실 뭐 이제 새로 만들기 쪽을 들어갔었을 때 새 문서를 누르게 되면 A4 용지 스타일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서식 파일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 자체가 서식이라는 말이거든요. 서식은 꾸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서식 파일은 또 다른 용어입니다. 서식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뜻이냐면 미리 만들어 놓은 약간의 양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꾸며 놓은 문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도 만들 수가 있고요. 우리들이 만들어서 남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뿌릴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워드 시작이나 스냅슛 일정, 무슨 뭐 이렇게 이쁘게 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브로셔도 여기 지금 있는 것도 보이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을 눌렀을 때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은 내가 이런 걸 만들지 않아도 이런 약간의 인증서 같은 모습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글자만 바꿔서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서식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 기본 제공이고요.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원하는 서식 파일을 약간 키워드 같은 것들을 적어주시면 온라인이나 아니면 서식 파일에 저장되어 있던 애들을 좀 검색을 해서 도와주는 듯한 모습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는 제가 6강에서 기타 저기로 할 때 제가 또 한번 잘 다뤄보는 듯한 모습으로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으니까요.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열기는 지나쳐도 상관없는 친구고요. 밑에 보시면 옵션 쪽을 이제 눌러서 약간 이제 환경 설정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사실 여기는 일반 쪽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표시 쪽도 전혀 아닙니다. 언어 교정 쪽을 가시게 되면 보통 이제 언어 교정 쪽에서 자동 고침 옵션이라고 있는데, 이걸 눌렀을 때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한영 자동 고침이라고 해서 요거는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영어 알파벳을 쓸 때 그 영어 알파벳이 한국어랑 매칭이 되는 순간 한국어로 또 바뀌어지거나 한국어로 쓰다가 영어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그렇게 귀찮기 때문에 꼭 얘는 체크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나머지는 사실 상관 크게 없습니다. 뭐 내가 뭐 이런 것들을 안 했다고 큰일 날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코파일럿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이 워드 쪽에 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6강 쪽에서 이 코파일럿에 관련한 친구를 좀 OT를 살짝 해보면서 워드랑 어떤 개념으로서 적용이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자, 저장 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다뤄주시면 좋습니다.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문서 파일은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글자도 많이 적고 꾸미기도 많이 꾸며놨는데 갑자기 뭐 꺼지거나 그러면은 더 이상 뭐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얘네들을 뭐 이제 5분이나 아니면 뭐 심하면은 3분까지도 줄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자동으로 저장하는 간격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가적으로 밑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로 뭐 다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환경 설정들입니다. 사실 이런 오피스 프로그램의 환경 설정, 옵션 설정은
사실 사용자에게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건드리진 않아도 되지만 그나마 또 제가 또 추천드릴 수 있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잠깐 와본 거죠. 나머지 것들은 뭐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되 이 접근성 쪽은 사실 이제 그 장애인분들이 좀 이제 사용하기를 좀 편리하게끔 만들어 놓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해당되시는 분만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고급 쪽도 마찬가지로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요거 제가 이제 6강에서 기타적으로 말씀드릴 때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친구를 말씀을 드릴 건데 하이퍼링크를 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주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워드 할 때 해제를 하는 편이라서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본 사용자 지정 쪽을 보시면은 이 리본 메뉴라고 해가지고 보통 여러분들이 자주 알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을 다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본 메뉴에 추가할 것들 그리고 이런 메뉴들 체크할 것들 중에서 이 개발 도구라고 하는 것도 체크를 해 주시면 참 좋은 게 여러 가지들의 메뉴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다 체크를 해놓고 진행하는 게 그래도 좋습니다. 자, 빠른 진행 도구 모음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이쪽에를 말하는 건데 내가 좀 빨리빨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뉴를 좀 추가시킬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인데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잠깐 옵션 쪽은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가끔씩 오셔가지고 불편한 점 있으면 찾아서 진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사실 이렇게 새 문서를 눌렀을 때는 이런 식으로 A4 용지 스타일로 나오는 게 워드의 첫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문서 1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할 거고 자동 저장은 아직까지는 이제 끔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보통 자동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간격에 맞춰서 자동 저장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보통 중요한 것들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켜놓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아무래도 문서 작성 쪽이다 보니까 실제로 되게 많은 메뉴들이 있어서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일 탭, 홈 탭 이런 친구들을 전부 다 이제 탭이라는 말로 부르면서 제가 수업을 할 거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끔마다 제가 이런 버튼들, 조그마한 작은 버튼들을 누를 건데 말 그대로 글꼴 쪽 작은 버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보통 이제 파워포인트도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보통은 이렇게 이런 버튼들도 워드에서도 이런 버튼들이 가끔씩 나와요. 보시면은 잘은 안 나오는데 네, 이런 버튼 가끔씩 나오죠. 이 친구들을 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자세히 버튼이라는 말을 또 쓸 거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일단 파일 탭에서는요.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새로 만들기나 열기나 더보기에서 옵션 같은 것들도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에는 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단 추가 기능 가져오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워드 안에다가 뭐를 넣어서도 또 추가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기술인데 얘네들은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거나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보 쪽은 이제 문서 보호나 문제점 확인, 문서 관리 이쪽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이쪽은 제가 또 이제 6강 기타적인 기능해서 여기 쪽 정보 쪽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은근 중요하거든요. 이 문서 보호를 하는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기타적인 곳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 사실 뭐 그냥 저장하는 거고 내가 지금 저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다가 저장할 건지 이런 것들 골라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이제 인쇄 쪽은 제가 이제 중간에 어디서 제가 인쇄 쪽을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 저희가 이제 브로셔, 어차피 브로셔는 좀 이쁘게 꾸미는 것들이라서 인쇄를 꼭 해야만 하거든요. 품위서는 사실 뭐 제작하고 나서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는 거라서 이때 제가 이제 인쇄 쪽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공유는 이제 전자메일이나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요즘엔 잘 사용하지 않고 차라리 이것보다 내보내기를 통해서 실제로 내가 이제 워드 문서를 가장 많이 내보내는 PDF 파일로 내보내거나 요즘에는 또 저장할 때도 실제로 워드 문서 말고도 PDF로 그냥 바로바로 저장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 파일 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홈탭. 홈탭은 제일 많이 쓰죠. 문서 작성의 가장 모토는 글꼴과 단락, 문장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쓰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뭐 품위사나 브로셔 제작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스타일 같은 것들 또 많이 쓰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실 저희가 이제 PPT에서 봤듯이 제작하는 것들만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에 맞춰서 메뉴를 이용할 거라 나머지 건 못 쓸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런 뭐 스타일이나 이런 추가적인 기능에 관련해서는 제가 기타 쪽에서 말씀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삽입은 너무 중요하죠.
내가 이제 문서를 만들다 보면은 가장 많이 또 이용하는 게 표고, 또 그림이고, 차트고, 뭐 이런 친구들인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타적으로도 아마 6강에서 달 짜집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좀 고민이 드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맞춰서 제작이 들어가야 되니까 쓸 것들만 쓰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기 쪽은 보통 이제 요즘에 이제 이게 또 이제 버전이 또 높아지면서 나온 탭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잘 안 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낙서를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걸 누르고 이렇게 낙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낙서가 끝나고 나서 얘가 하나의 도형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작업들인데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리기 쪽은 그냥 한번 좀 읽고 넘어가는 쪽으로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은 굉장히 또 많이 쓰는 게 또 이쪽을 또 많이 씁니다. 한글에도 있긴 있지만 굉장히 또 워드에도 두드러지는 이제 워터마크, 되게 이제 CCL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한글에도 있는데, 어쨌든 이 워터마크를 또 제가 넣을 수 있는 것들도 그렇고, 약간 이제 테마 쪽과 이쪽은 사실은 뭐 밖에서 실무적으로는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자,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인쇄하기 전에 잠깐 설정하는 곳으로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곳이라 아마 6강에서 말고 이제 5강이나 4강쯤에서 제가 인쇄 말씀드릴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참조는 보통 원래는 이제 목차를 만들거나 이제 색인 만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캡션 넣거나 그 다음에 이제 밑줄이나 각줄 넣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가 만들려는 포밍서랑 브로슈에는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나중에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편지는 사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6강에서 기타 쪽에서 제가 이 편지를 좀 한 번 정도만 말씀 좀 드릴게요. 왜냐면은 사실 밖에서 이 편지를 쓰시는 분들은 없지만 그래서 기타적으로 알면 좋겠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검토 쪽은 제가 또 들어올 때 맞춤법 검사를 또 하거나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메모 삽입하는 기술들, 그리고 편집 제안 같은 것들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다 6강에서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 쪽은 이제 내가 A4 용지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한 번씩 눌러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개발 도구에서 여러분들 또 하실 만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요 매크로. 매크로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친구들 중에 한 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쪽에 나와 있는 이런 이제 콘텐츠 컨트롤, 이제 삽입 도구라고 하는 친구들을 또 배우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메뉴도 좀 알려드리고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그렇게 막 오래 걸리는 수업은 아니었었고요. 실제로 잠깐 그냥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워드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듯한 모습으로 좀 보여드리는 수업이었습니다. 강의 시간은 좀 짧게 들어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작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서 거기서 많은 집중을 하시라고 오늘은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